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9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인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 체크 좀 하고 국내 증시, 미국 증시 주봉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주봉까지 좀 같이 보도록 하고 이번 단기 수익 관심 종목들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또 주간 등락은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볼게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어제 좀 밀리는 듯 하더니 또 말아 올려주면서 약간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코스피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갑자기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좀 괜찮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이번 주에 초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추세를 이탈시켜 주지 않고 지금 이 주봉상 이평 라인을 깨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원래 이러한 추세로 수렴하는 추세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추세를 아래로 이탈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들어오려는 건지 일단 버텨주는 모습이 한번 나오고 있죠. 대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다시 저항 맞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진 않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일단 이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 아니면 적어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 박스권 그려줘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모습만 좀 나오길 좀 바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히려 장 초 중반에 밀리다가 갑자기 장 막판에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갔는데 아마 에코프로 쪽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약간 이중 바닥의 느낌으로 찍어주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는데, 약간 보시면 전날 목요일날 지켜줬던 바닥 구간을 다시 한번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900포인트 근방. 근데 여기를 이렇게 지켜주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이 정도 보겠죠. 그럼 크게 보면 이런 흐름인데,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서 상승 추세로 이어갈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분봉상 크게 보면 이러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까지는 약간 도전해주러 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지금 아랫꼬리로 이전 지지 나왔던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보시면 이 구간도 보시면 여러 번 지지 저항으로 겹쳤던 구간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조금 더 아래 보더라도 여전 이 정도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기를 좀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구간 위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 주봉으로 보면 코스닥은 이번 주에 뭐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주봉상 5주선, 빨간색 5일선, 5주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 조정 나왔으니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도 다우 같은 경우에 어제 0.2%대 약간 상승, 소폭 상승, 나스닥은 강보합, 그리고 S&P 500도 강보합인데 약간 그래도 약간 하락하진 않아서 다행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지 0.5%대 정도만 올라가도 저항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국내 증시도 보합권 또는 소폭 상승 출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주봉으로 일단 미국 증시 선물 흐름 자체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선물 흐름만 놓고 보면 이러한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얼른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만들어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S&P 500 선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 고점은 이런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추세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그래서 나스닥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나스닥 주봉도 이번 주에 꽤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일단 나오고 있고, 여기가 깨지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하락하면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정도 구간 지켜주면서 조금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밀린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 4,330포인트 정도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수익 관심 종목들도 좀 하나씩 살펴보면 광명전기부터 볼게요.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이평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어느 구간에서 약간 브레이크로 좀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을 제시해드린 구간이 장기평 라인과 조금 더 아래 보면 이 아래 꼬리를 지켜주고 있는 이 정도 구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이 가격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와 주면서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우리가 가장 매매하기 좋은 시나리오는 다시 장기평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너무 추세 하락으로 가지 않는다면 돌려주고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평 위로 다시 올라온다면 좀 타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여전히 크게 보더라도 지금 세력이 털고 나갔다고는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상승이 개미들의 물량을 뺏어먹는 매집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 주다가 다시 한번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느 구간에서 지금 진입 타점이 나올지 좀 여러분들도 같이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심택. 심택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월, 화, 수, 목, 금 그냥 일주일 내리 약간 캔들이 양봉은 있긴 하지만 그냥 일주일 내리 이만큼이나 하락한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이 양봉의 시가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긴 했는데 이 구간도 지금 아래 꼬리로 한번 이탈했다가 올라왔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여기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면 장기평 라인까지 1차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추세로 보면 단기 추세가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추세 하단에 내려오면 딱 그 구간이 마침 장기 입형 라인으로 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더라도 장기 입형 구간에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추세 하단에서 다시 한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보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링크 제네시스. 링크 제네시스는 이번 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월, 화, 수, 목, 금 해서 주봉상 주 중에 한 15% 정도 상승이 나와준 모습인데, 지금 위치도 보시면 다음 주에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기에도 괜찮아 보이죠.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그래서 링크 제네시스는 주봉으로 보면 약간 딱 걸리는 구간이 지금 이 바닥은 한 5,000원 정도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위로는 지금 7,300원 정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7,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하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었고 다시 한번 들어 올렸다가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또 그러면 이런 추세가 지금 만들어진 걸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돌파해서 약간 7,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눌림 보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7,000원이 좀 지금 위치에서는 좀 높아 보여도 크게 보면 아직도 바닥이죠. 크게 보면 아직도 바닥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이 바닥 박스권 상단. 그래서 이 7,000원 위를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는 거. 그럼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9,000원에서 11,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약간 바닥을 지켜주면서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바닥에서 꽤 시간을 오래 끌었거든요. 이 코로나 이후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3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바닥으로 지켜주면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저는 중장기로 모아가더라도 이 7,000원 아래에서 분할로 진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링크 제네시스 워낙 지금 바닥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나는 그러면 지금부터 5,000원까지 그냥 계속 모아보겠다. 그리고 5,00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분할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삼목 에스펌. 삼목 에스펌도 지금 5일선을 계속 타고 상승이 나오다가 이번 주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만약에 추세를 깨고 내려오면 이평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평 라인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타점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이 이평 라인까지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이평 라인이 깨진다? 그럼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저점 추세, 이 저점 추세 하단까지 열어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1차, 2차 받으시고 여기 리탈하면 자르는 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삼목 에스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아직 3파가 나오지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엘리어트 1파, 2파,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흔들어 주고 올라갈지 바로 올라갈지는 알 수 없는데 3파가 아직 남았다고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약간 흔들기까지 버틴다면 저는 괜찮은 상승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네옴시티 다 묶여있는 테마기 때문에 언제 올려도 이상하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2평 모아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아마 대치세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은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 이러한 고점 추세, 장기간 우하락하던 고점 추세, 이 추세를 뚫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관심종목으로 가져왔었는데 이번 주에 하락이 나오면서 이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온 모습이죠. 약간 한 2주 정도만 해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추세를 깨고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9,700원 정도만 깨지지 않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보시면 지금 약간 위태위태하게
종가 기준으로는 이탈을 했고 버티려고 하는 건지 위태한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시 추세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더라도 이 고점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뚫었다가 지켜주다가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를 다시 재돌파했을 때 다시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월봉으로 보면 약간 이런 그림인데 약간 이 추세 다시 한번 돌파해준다면 위로 다시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진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아니라 단기 수익 관심 종목들 주간 등락을 좀 살펴보면 한국 화장품 13%나 밀렸고 삼목에스폼, 심텍, 광명전기 전부 다 5% 이상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약간 로봇 그리고 AI 일부 반도체 제외하고는 거의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링크 제네시스도 이 삼성전자 AI 관련돼서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링크 제네시스는 이제 괜찮은 모습이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광명전기랑 심택도 제가 삼성전자랑 엮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셨다면 링크 제네시스 정도는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었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좀 보고 있는 관심 종목으로는 요 정도 보고 있는데 뭐 최근에 다 자리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거든요. 뭐 2차 전지도 있고 AI도 있고 그리고 극동유화 지금 이제 국제 유가가 난리치고 있죠. 그리고 저출산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해서 다음 주 관심 종목도 아직 검색기는 돌려보진 않았는데 지금 일단 제 관심 종목 안에서는 요 정도 좀 보고 있다는 거. TPC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들어올리는 0 차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이 구간인데 여기서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이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탈했다가 지금 불반등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 여기서 한번 팠다가 갈지 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이 흔들기만 버티면 큰 상승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전저점을 이탈했다가 이게 골파기스러운 하락이 한번 나온 건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괜찮은 매집봉이 나왔고 크게 윗골이 달리지 않고 어느 정도 윗골이가 달리긴 했지만 그렇게 큰 윗골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도 여전히 손절 라인 잡고도 매매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시외에서 거래량 터졌는데 엄청난 상승은 나오지 않았지만 1%대 정도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 그러면 내일 만약에 출발한다? 시가 출발했다가 쑥 밀어놨다가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눌러주더라도 이 정도 그림만 지켜주면 나쁘지 않아 보이죠. 공구리 라인으로는 한 이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 구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다시 한번 열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분할로 접근해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TPC 글로벌이 만약에 여기서 대시세가 한번 나온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 전고점 라인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TPC 글로벌도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관심 종목은 이제 이 정도에서 추려 올 수도 있고 검색기도 좀 돌려보고 해서 최대한 괜찮은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